가지고 있는 교재는 몇 페이지 할 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죠. 그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데 약간씩 책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냥 설명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까 전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어요. 이때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지적을 먼저 배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지적에서는 자, 여기서 1절, 2절 이렇게 나오거든. 1절은 여기서 1장 요 처음에 1번, 2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험하고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의 등록은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거든. 여기 나오는데 올해 시험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깐만 올해 시험은 집은 시험에 놓을 게 많은데 최근 5년 동안 시험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어요. 이게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근데 5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씩 출제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세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 세 문제는 여기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지적의 정의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법에는 지적이 뭐냐 이러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시험하고 관계없거든. 자, 이거만 그림을 딱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오늘 이 그림만 외워가면 됩니다. 그럼 지적이 뭐냐 이러면 지적이 뭐냐면 자 보세요.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지적이다. 요 그림만 딱 그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라면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지적입니다. 지적. 어려운 게 이 그림이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지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로 한번 와볼게요. 용어를 잠깐 해볼게요. 등록했다, 등기했다, 기록했다, 신고했다. 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등록이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등기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신고라고 부르고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를 샀어. 그럼 차량 사업소에 가서 뭐 합니까? 등록한다 이렇게 말하지. 맞죠? 네. 애가 태어났어.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한다? 출생, 신고한다. 혼인 뭐다? 신고한다. 집을 사고 팔았어. 집을 사고 팔은 등기소에 가서 뭐 한다? 등기한다. 등기한다. 요 기록한다. 요 같이 쓰는 거예요. 등기한다. 기록한다. 그러면 지적에서는 항상 글자를 쓰는 거를 등록이라고 부르고 등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등기에서는 뭐 했다라고 한다? 등기했다 또는 뭐 했다? 기록했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적에서는 뭐 했다? 등록했다. 등기에서는 뭐 했다? 등기했다 또는 기록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지적이 뭔데?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다?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1필기는 해결이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정의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네 글자는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8페이지를 보면은 용어정의 이렇게가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네 개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이 뜬 네 개만 딱 알고 들어가면 돼.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소관청. 그러면 이제 여기 딱 나왔죠.
소속입니다. 소속.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이. 지적에 관한 사무를 어디서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장, 시작, 군수, 시작, 구청장.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 소관청이래.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시면은 제가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거든.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지.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들이 있어. 장관.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본 적이 있다 있지.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담당자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지. 그 아래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지.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자 이것만 딱 할 때 이거는 그냥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지적 소관청. 그럼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용어를 씁니다. 됐죠?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자 이리라 보세요.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라는 말이 있거든. 예를 세종특별시 들어본 적이 있다 있지. 그다음에 여기 세종특별시예요. 여기 시장 있죠. 여기 김해시장. 그럼 군수 있죠. 산청군수. 맞죠? 이게 구청장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이거를 읽을 때는 구가 있는 시지. 맞아요? 네. 이거는 구가 없는 시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구가 있는 시에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김해시는 시밖에 없지. 구는 있다 없다. 그럼 구가 없다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구가 있다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안산시 단원구가 있지. 그러면 안산시 단원구니까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안산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단원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이런 걸 그냥 줄여서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이제 한번 내봅시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물론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시장하고 또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노원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9페이지에 가면 지적 공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 밑에 그림을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리라 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자, 지적 공부입니다. 이 그림을 갖고 1년 동안 계속 배우는 거예요.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그럼 이 지적 공부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이 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래 나와요. 그러면 대장의 종류입니다. 이제 종류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지.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이 있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는 읽어봅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정리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토지는 대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토지는 도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18살이에요? 19살이에요? 19살이요? 그럼 19살이 되어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9살 이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경계점 자비등록번호는 장남에다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역에는 없어요. 특수지역에만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글자를 한번 해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잖아요. 자, 그럼 글자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지. XY 좌표 있잖아, 수학에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이게 토지입니다. 그럼 이게 갑의 땅입니다. 그럼 여기도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네.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뭡니까? 경계지. 이 토지와 이게 뭐다? 경계. 그럼 요 점이 있지, 요 점이 시작 경계점이지, 경계점.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이건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 없다?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자, 그럼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이겁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이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못 써요.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60%가 산이다, 산아이다. 그럼 60%는 못 써요. 그럼 40% 남았죠. 그럼 농촌하고 도시입니다. 농촌의 면적이 넓어요, 도시가 넓어요? 농촌. 그럼 도시는 10%라고 칩시다. 그러면 10%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때는 딱 한마디로 딱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양, 평촌 신도시가 있거든, 일산 신도시가 있거든, 분당 신도시가 있거든. 이런 데는 바둑판처럼 나와야 안 나요? 그런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그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모든 토지는 대당과 도면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또 종류로 또 나누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 있다, 없다? 있지. 그게 종류입니다, 종류. 그러면 여기서도 대장의 종류는 4개예요, 4개. 도민의 종류는 2개예요, 2개. 그럼 이건 이제 낱말을 익숙시켜 가는 거예요. 대장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시작. 지적도, 임야도.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봅니다. 모든 장부의 키는 이거와 이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사용한다는다. 안 하면 이런 거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없어요. 특수지역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지역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꼭 정리합니다.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남자와 여자지. 맞지? 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 7자리에 제일 앞에 홀수가 오면 남자, 짝수가 오면 여자잖아요. 맞다, 맞다? 맞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거든. 그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7자리 중에 제일 앞에 옛날에는 1이 오면 남자, 2가 오면 여자, 3, 그러니까 그랬거든.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3이 남자, 4가 여자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홀짝 이렇게 불러요. 앞자리가 홀수가 오면 남자, 짝수가 오면 뭐다? 여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1, 2다, 1, 2 아니다? 여러분들 1, 2라니까. 지금 태어나는 애는 뭐다? 3, 4라니까. 여러분들의 시대는 갔다 안 갔다? 여러분 시대는 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 거라. 토지를, 사람을 둘로 나누듯이 토지도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가 임야대장에 2개로 나눈다.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으로 하는 거를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산하고 평지, 산하고 평지. 산은 임야대장, 평지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이다. 그러면 이 산하고 다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지번을 붙입니다. 지번 1, 3, 5, 7 이렇게 붙이죠. 그래가 요 지번 앞에
요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요 산자가 안 들어가 있지. 이러면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집은 앞에 뭐를 붙인다? 사. 그럼 이걸 시험에 내면 앞에 이러면 오다 와이다 오. 뒤에 하면 뭐다? 집은 앞에 뭐를 붙인다? 산. 그럼 요거를 이러면 뭐다? 이래야 시험 문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유치하다 이 말이야. 시험 문제가 앞에 산자, 요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뒤에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이런 게 시험 문제라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됐죠? 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리로 다시 오세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데 이걸 법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이 법에는 이렇게 나와.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평지는 어디다가 토지대장, 산은 무슨 대장? 임야대장. 자, 그럼 이제 정답입니다.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지적도.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다? 임야. 요 그림은 지금 볼 거예요. 그림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자,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처음에 이걸 잘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안 헷갈리는 거예요. 안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로 둘로 나눈다. 오더와이더 오. 자,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할게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 지적은 요 6개만 갖고 공부해요. 공부할 게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장부는 대장이라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도면이라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문자라는 거는 여기다가 글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글자. 그게 문자예요. 문자. 그럼 여기다 자, 여기다 문자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그림이잖아요. 이 도면이잖아요. 이 그림이잖아요. 도면. 여러분들 여기는 전부 다 글자를 채우는 거예요. 빈칸을 글자로서.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 이게 도면이 되면 도면. 맞죠? 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건 지금 뭘로 나타내놨다? 숫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야 돼.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하면 숫자가 나오기 이 숫자를 쓴다면 숫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해봅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는 것은 시작 대장,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도면,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 다음에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소유자는 등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등기 시간에. 근데 지적 시간에는 왜 나오는데 왜 소유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 그 말은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이런 데는 소유자를 등록 안 해요. 그럼 쉬운 말로 말하면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토지에 지적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토지에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소유자는 이 토지 대장에만 소유자를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소유자를 등록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제가 사천 못 가거든. 우리가 이걸 본관이라고 그러지. 맞죠? 네. 그럼 주민등록증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오케이? 네. 아, 본가는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지. 사천 못 가라는 게 안 나오지. 김해 김씨라는 게 안 나오지.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면허증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여권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 호적에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본가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김해 김씨, 전주희씨, 밀양박씨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호적에만 나온다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이 토지에
정답니다. 사고 팔 때 소유자를 알려면 대상을 봐야 소유자를 알 수 있지. 도면이나 경계점 잡아되면 소유자를 등록을 안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자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단독 소유일 때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건 등장을 안 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 두 개는 무슨 소유일 때만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필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거는 무슨 소유일 때만 등장한다? 공동소유. 공동소유일 때만 등장을 해요. 공동소유일 때.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 정답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느냐,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느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느냐, 이런 말 써야 안 써요? 쓰지. 옛날에는 전부 다 남편 단독 명의잖아요. 요즘에 남편이 단독 명의한다 이러면 혼난다 안 혼난다? 혼납니다. 근데 무조건 아내 단독 명의로 하죠. 남편 끼워주면 고맙다 안 고맙다? 여러분 남편 끼워주면 고마워요. 전부 다 아내 명의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집이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느냐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느냐 이 말. 그러면 단독 소유면 100%의 지분을 갖지. 공동 소유일 때는 남편과 아내 50대 50, 뭐 3대 2, 3분의 2, 3분의 1 될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뭐를 공시하는 거다? 지분. 그럼 차이가 뭐냐 이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이거는 아파트 토지. 이거는 무슨 토지? 일반적인 토지. 이거는 무슨 토지? 아파트 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여러분들 자 잠깐만 요거 하나만 공부를 하고 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요 글자를 잠깐 와봅니다. 자 글자를 볼게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거든.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지. 맞죠? 네. 그럼 요게 1701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1701호에 사는 사람을 구분 건물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네. 그럼 여기 101호, 201호, 301호 쭉 있지.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땅 있죠? 땅을 한자로 대지라고 하지. 대지.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요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지. 사용한다는 게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뭐 걸어다니고 달고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의 토지는 여기 사는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다. 있지. 그럼 여기 보세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그럼 여기 5000이라는 게 이 땅의 면적이 얼마다? 5천.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요거 이해됩니까? 이거를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기록해 놓는 장부를 시작. 대지권 등록부. 시작. 대지권 등록. 그러니까 다시 이걸 기록해 놓는 장부는 시작. 대지권 등록부. 요거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시작. 대지권의 비율.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오늘은 이것만 딱 알고 가면 됩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이고 차이점은 일반적인 토지, 아파트 토지 이래만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 말만 쓰거든. 지적 공부 이래 말하거든. 그럼 좀 전에 지적 소관청 하면 시작. 실향군수 구청장. 지적 공부하면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 오늘은 요것만 딱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까지 다 이야기해야 돼. 지금 한 번만 내봅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결했어요. 네. 그럼 이제 한 장 넘길게요. 자, 토지의 표시입니다. 칠판을 한 번만 딱 보고 들어갈게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잘 보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래 나오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러 들어가는데 그림 하나만 딱 공부하면 모든 게 해결이 딱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토지가 갑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을의 땅입니다. 여기에 병의 땅입니다. 정의 땅입니다. 무의 땅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과 갑의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이게 경계지, 경계.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이걸 자 시작 소재, 요 백을 시작 지바, 요 대를 시작 지모, 그럼 요 300을 시작 면적. 이게 뭐다? 경계. 그럼 여기 지금 좌표는 없지. 좌표는 그냥 항상 이것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좌표는 우리나라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 이게 도시개발사업지역에만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오늘 요 그럼 흐름이 이해했거든. 그럼 흐름이 이해했다면 이거 하나만 여러분 딱 보고 들어갑니다. 계속 이것만 합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럴 때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딱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이게 소재거든. 이게 지번이거든. 같이 써놨지. 지번을 여기다가 100이라고 해서 같이 써놨지. 그 말은 소재와 지번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자,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있죠. 자, 정리합니다. 삼성동에 토지대장은 있답다. 다시 여러분들 토지대장은 삼성동의 토지대장입니까? 삼성동 100번지의 토지대장입니까? 시작. 삼성동 100번지. 삼성동의 토지대장은 없습니다. 삼성동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의 토지대장은 있답다. 있지. 그래서 이게 뭐다? 소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다? 지방.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는 합쳐야 의미가 있는 거지. 분리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만 해볼게요.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대장은 있답다. 제 입을 잘 보세요.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대장은 있답다. 없다. 자, 등납니다. 100번지의 토지대장은 있답다. 틀렸지? 앞에 삼성동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100번지의 토지대장은 있답다. 없다. 그럼 이게 앞에 논동인지 상계동인지 중계동인지 어떻게 알아? 반드시 이걸 읽어야 된다. 이걸 읽어야 된다니까.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꼭 기억해 두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럼 뭐 좀 더 추가시키면 면허증, 여권 이런 것도 맞아. 면허증에 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하나요? 여권에 나와야 하나요? 주민등록증이 나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돼.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맞아. 그럼 이걸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다음 보기에서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소재 지번 시작 소재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렇게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는 게 아니고 11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토지의 이동 이렇게 써놨지. 토지의 이동. 여러분들 잠깐만. 토지의 이동 이 용어를 잘 읽어야 돼요. 토지의 이동은 흙을 트럭에 싣고 가는 게 토지의 이동 아닙니다. 흙을 지게에 지고 가는 게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 중에 한 개가 변하는 게 토지동이에요.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 이라면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그렇게 안 합니다. 옮길 이자를 써서 이동이라고 쓰는 거예요. 한자를 써서 그래. 한자를 써서 그래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토지동입니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그럼 여기서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자, 이렇게 합니다.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그러면 옆에다가 출생신고라고 썼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신고입니까? 출생신고. 저기 그러면 신규 등록은 여러분들 이제 옆에다가 만약에 하나 더 쓴다면 바다가 육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육지가 됐다. 그러니까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서산간척지 매립했지. 새만금 간척사업 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육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등록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제 손을 봅니다. 출생신고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개명할 수 있다. 있지. 이사 갈 수 있다. 있지. 그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그럼 한번 등록했던 게 변하는 게 이거다. 변하는 여기 보니까 생소한 글자로입니다. 등록 전환이죠. 그 옆에다가 임야대장에서 무슨 대장? 토리대장. 임야대장에서 무슨 대장? 토리대장.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잠깐만. 여러분들 11페이지 위에 해설이 문자로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죠? 네. 근데 그거 읽어도 되고 밑에 거를 바로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눈다.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러면 여러분들 산 있죠? 산을 깎아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있지. 공장 지을 수 있고 학교 지을 수 있지. 그러면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의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 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학교를 지었다, 도로 건설을 했다 이러면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줘야 돼. 요게 무슨 전환? 등록전환.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그럼 사람으로 치면 성전환 수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할 필요 없죠. 여기 하나 토지 있죠. 나누는 게 시작 분할, 두 개가 합치는 게 시작 합병. 지목 변경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목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밭이거든. 그 밭의 지목은 전입니다. 밭전자를 써서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뀐다? 네. 저런 건 뜻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지력 파트에서 일동으로 중요한 게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 33회 때는 축적 변경에서 세 문제를 했어. 제목 하나에서 세 문제를 낸 거예요. 34회 때는 두 문제를 했어. 여러분들 원래 제목 하나에서 한 문제씩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하나에서 세 문제를 냈다 이러면 엄청 많이 낸 거라. 33회 때는 세 문제, 34회 때는 두 문제. 축적 변경하고 지목이 제일 중요해요. 지목 변경은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목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요 축적 변경이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이에요. 도면의 축척. 그럼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라. 축소하는 비율. 만약에 상계동의 도면을 그린다. 그럼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은 상계동만한 종이 자체가 있답다. 상계동만한 종이가 어디 있어요? 줄여서 그래야지. 줄여서. 그럼 여기서 1000분의 1이라면은 실제 크기를 1000분의 1로 축소시켜놨다 이 말이지. 맞죠? 네.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 1000분의 1이 큽니까? 500분의 1이 큽니까? 500분의 1. 그럼 이걸 우리가 작은 축척 이게 소축척, 큰 축척 이게 뭐다? 대축척.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걸 무슨 변경이라고 그런다? 시작. 축척 변경. 그럼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많이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작년도 33회도 조금 까다로웠어.
34에는 많이 까다로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는 시험 문제가 어렵거든. 지적은 시험 문제가 엄청 쉬워요. 근데 올해는 34에는 반대가 돼서 지적이 조금 어려웠고 등기가 조금 쉬웠어. 그 지적이 왜 어려우냐 할 때 시험에 그동안 출제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한 번도 그 구석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별로 중시해 여기지를 않았던 거거든. 그걸 시험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이 말.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해결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여기는 말소죠, 그죠? 옆에다가 이래만 썼어요. 육지 바다. 육지 바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와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신규 등록과 등록 말소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바다를 밀입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은 신규 등록. 반대로 육지가 바다 되는 것은 등록 말소. 자, 정리합니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좁아지는데 자꾸 바다로 쓸려 들어간다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2050년도가 되면 해운대, 부산 해운대가 바다에 잠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뭘 들었어요? 아니 이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 해운대 아파트 어떻게 바다에 잠겨 이러는데 2050년도가 되면 바다에 잠긴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김해거든. 김해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평야 이러면 김해 평야가 있지. 맞죠? 네. 근데 그 김해 평야가 진짜 완전 곡창지대거든. 근데 그게 1930년이 지금은 더 100년도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돼. 그때는 거기가 갯벌이었어.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1930년대 그걸 매립에다가 농경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사이에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야가 되고 지금은 거기 아파트 단지가 막 다 들어서 있는 거라. 세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변한다 이 말. 여러분들 새만금 간척 사바잖아요. 바다잖아요, 바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간척을 했으니까 육지로 다 만들어졌잖아. 인천공항 영종도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바다잖아요, 바다. 그 얼마 육지로 해가지고 한 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변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육지가 다시 정답입니다. 바다를 밀입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은 시작 신규 등록. 반대로 육지가 바다 됐거든. 육지는 토지니까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입니다. 바다는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게 등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록 말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잠깐만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여기에 이 글자를 이제 한 번만 딱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이 글자를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직권. 나중에 등기는 4개입니다.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촉탁도 되고, 명령도 돼. 등기는 주체가 4사람이 나와. 지적은 주체가 2사람밖에 없어요. 하나가 신청, 하나가 뭐다? 직권. 그러면 신청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밭이거든. 그럼 지목은 전이지. 그럼 여기 집을 지으면 지목이 대로 바뀌겠죠. 그럼 건축허가 받으러 지목 변경해로 구청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아니 집을 예를 들어서 새 집 짓잖아요. 그럼 그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 준공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가서 신청을 해야지. 그게 신청이라 신청. 근데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게 직권이라. 공무원 가장 쉬운 예는 이거죠, 그죠?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야 해요. 대장도면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줍니까? 그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다.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는 직권이고 소유자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신청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신청이죠. 그러면 딱 정리합니다. 신청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서류가 나와야 돼요. 항상 관공서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들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서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할 때는 항상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이내 해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신고했죠? 며칠 이내 해야 됩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나봤어요.
출생신고 한 달 안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새 집 지어서 그럼 소유권 벌어내는 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매매해서 소유권 잃어내는 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매매를 했다면 며칠 이내에 등기해야 돼요? 집 한 번도 안 사봤네요. 그죠? 60일 이내 해야지.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맞다, 안 맞다? 국가가 날짜에다 날짜를 두는 이유는 날짜는 국가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날짜가 든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든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이라면 있잖아요. 국가는 엄청 불안한 거예요. 왜? 세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금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 아주 잘 돌아가면은 집값은 올라가죠. 그러면 백성들은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수입은 많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항상 일장일단은 있다 이 말입니다. 국가는 비가 와도 탈이고 비가 안 와도 탈이고, 그래서 적당한 선이 좋은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까지 해결했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대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보통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토지의 등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느냐면은 자, 12페이지를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들 1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을 딱 보고 있었어요. 13페이지의 그림에. 자, 이리 와보세요. 자, 13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출발할 때 이래 합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 등록은 국가가 등록을 다 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등록을 다 해줘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누가 등록하느냐 요거를 물어요. 시작. 국장.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그냥 국장 이렇게 말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좀 전에 등록했다라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근데 우리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그럼 이제 좀 전에 지도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있지. 요걸 시작. 토지 이동.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낼게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이 아닌 것 이래냈어요. 1번에 지번, 2번에 지목 변경, 3번에 분할, 4번에 합병, 5번에 소유자의 주소 변경. 답은 몇 번? 써놓고 할게요. 1번에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정리합니다. 1번에 지번 변경, 2번에 분할을 했어요. 3번에 합병을 했어요. 4번에 지목이 변했어요. 5번에 소유자의 주소가 변했어요. 자, 그럼 답은 몇 번? 그럼 좋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번 여기 면적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경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 지번, 면적, 경계, 지목. 이거는 토지의 뭡니까? 표시. 이건 토지의 표시이다 아니다? 그럼 답은 5번이지. 그럼 왜 제가 이렇게는 분할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경계가 달라지잖아요. 맞다. 합병하면 뭐가 달라져요?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토지 이동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그러면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이 말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럼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게 변하는 게 토지 뭐다? 이동. 그럼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거든.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잡을 때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시작. 직권.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두 개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청하면은 소유자가 한다. 이거는 상식으로 봅니다. 모든 거는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법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업시행자. 이러면 이제 공부할 때랍니다. 앞으로 공시법 수업 시간에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은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LH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럼 토지이동 신청은 아파트 주민이 신청한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일괄 처리한다. LH공사.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계동에 도시개발 사업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필지가 1000필지라고 합시다. 1000필지. 그럼 소유자가 1000명이지. 맞아요? 네. 그럼 사업 시행자는 몇 명입니까? 1명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1000명이 구청에다가 토지동을 신청해서 오면 구청 박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지지. 근데 사업 시행자 1명만 딱 오면 구청에서 업무 처리가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그러면 1000명 다 오라고 그럽니까? 1명만 오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사업 시행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못합니다.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낼 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면 otherwise,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네가 신청해라고 요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대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시작 없다.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업자가 들어가면 소유자는 못 한다니까.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문맥이 얼마나 예뻐요. 사업 시행자가 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는 거지. 그럴 때 딱 정리를 할 때 사업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답을 정의를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됐거든.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든지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알아서 하는 게 직권입니다. 그럴 때 직권을 하는 절차를 물어요. 절차를 물을 때는 항상 이 첫 번째만 물어요. 두 번째부터는 시험의 문제 저렇게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으로 봅시다. 상식으로. 이거는 책에 잠깐만 앞장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공부해야 돼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 밑에 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거를 갖고 항상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33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고 32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찾았죠? 자, 여기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한 토지의 지번지명의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 자 이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뭐다 한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항상 여기서 끝냈어. 근데 33에는 이걸 다 썼어.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할 때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동자 있죠.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용자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답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인데 항상 시험에 낼 때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으로 썼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동입니다. 이용이 아니고 저렇게 째째하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째째해요. 동자를 용자로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였다니까 항상.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는 이거예요. 요렇게가 시험 문제 냈어요. 요렇게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번만 해볼게요. 집반을 잠깐만 해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해볼게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 오더와이더.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계획 수립은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해야 하네요.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지. 노원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노원구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거지. 노원구청장이 강동구를 어떻게 손댈 수 있어. 손을 못 대는 거지. 맞아.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군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상식으로 보세요. 구청장이 읍면동은 건들 수 있답다 있지. 구청장이 시도는 건들 수 있답다 없지.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득이한 경우를 시도별로 이러면 X다 X. 읍면동별로 이러면 뭐다 O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시험에 이 칸을 이렇게 비운 거예요. 이렇게 비우고 이 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을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쉽다 안 쉽다? 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 그 되는 겁니다. 대충 감을 잡으면 됩니다. 공부는 시험 문제는 출제위원은 맞아라고 시험 문제 내요? 틀리라고 내요? 틀리라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전부 다 이 낱말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이 동인데 이 용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도별로 수립할 수 있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잠깐만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 동장 이게 항상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정, 무선청, 소관청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업무를.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 하급기관입니까? 상급기관입니까? 상급기관에서 답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승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허가라는 말이 있죠. 자, 국어 시간입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허가이라면 오덱시다. 허가라는 말은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허가. 관공서, 하급 관공서가 상급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허가가 아니고 시작 승인. 맞다. 맞지?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이제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이렇게만 하세요. 정답입니다. 출생신고 했어요. 했던 게 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 그 변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계명했다고 이사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명이 수월하지 않았거든. 요즘에는 계명은 가면 다 해줍니다. 가면.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사모님들 가방은 루비통 가방은 그 뭐 샤넬 가방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지. 근데 이름은 좀 촌스러운 이름이 많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사모님들이 계명을 해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름은 제가 이름을 함부로는 말을 못해.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 텔레비에 삼순이라는 프로가 있었다 없었다? 텔레비에 TV에 연속극에 있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그걸 갖고 막 이래가게 했어. 그러니까 반장 아저씨가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더만 우리 반에 삼순이 있다 그래. 그래가 그때부터는 뭐 악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섭섭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름을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이름 혹시 여러분들도 해당된다면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개명을 많이 해요. 이사 갈 수 있지. 이사 가는 거 맞죠? 이런 거는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지. 맞다 맞지. 근데 아까 전에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거는 국가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위대가 신청할 필요가 없지. 공무원이 알아서 다 고쳐주는 거지. 그런 게 직권이 되면 직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신청과 직권을 구별을 다 해야 되거든. 이 직권이 엄청 골치 아픕니다. 등기법 시간에 가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는 직권이다 이래 하면 돼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공무원이 알아서 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건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이름을 고쳤어요. 그거 고친다고 해서 불리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직권으로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법학에서 불리하다는 말은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자, 이것만 하면 되거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러면 하다보다 개수가 6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항상 제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2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이거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은 말 그대로 하면은 그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사인과 사인이잖아요. 막말로 말하면 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됩니다.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은 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법은 출생신고 30일이나 해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되는 게 60일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과태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공법이거든. 공법은 무조건 2개로만 딱딱딱 나누어 갑니다. 공법은 무조건 2개입니다. OX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개수가 6개지. 그럼 이걸 2개로 또 나누는 거라.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이래 나누면 앞에 3개는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청량이. 뒤에 3개는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자, 면적이죠. 면적을 지력 공부에 등록하려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면 경계는 도면입니다.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청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래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어. 자, 여기가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이다, 이 말. 그럼 여기가 인천시 남구 연수동입니다. 100입니다. 전입니다. 500제곱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맞아요? 네. 그러면 다 제가 그랬죠. 제가 이 경계거든. 이게 면적이거든. 답입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있지. 요거 면적이 몇입니까? 500. 그럼 이게 500일이 됐다면 이 땅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지. 아,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지. 맞다. 그럼 옆집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관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계가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어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바뀐 걸 고쳤거든. 고쳤다고 해서 이 경계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이 면적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지. 그럼 옆집하고 얼굴 붉힐 리가 없지. 됐죠? 네. 자, 지번이 몇이다? 100. 이게 200으로 달라졌어. 그렇다 이 경계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면적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 이해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 지목이 밭이죠. 허가받아가 집 짓습니다. 지목이 대로 바뀌었거든.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면적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청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청량을 안 하면 이해관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럽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는 발생한다? 예.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는 시작 없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여기서 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랍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그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가야 된다? 동의를 받아.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는 이래만 따갑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등이고, 변했다면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직권을 하는데 이때 수립해야 될 계획, 수립의 이름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쉬도록 하죠.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